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0월 2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부원윤 이석에게 사죄하다. 1443년 명선덕 8년. 그 제문에 이르기를 수명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니 그 길고 짧은 것은 원래 이 수에 관계되는 것으로 어찌 할 수 없거니와 혈전을 베푸는 일은 나에게 있는 것이니 애도하며 영광되게 하여 주는 일은 마땅히 재리의 상리에서 극진함을 다하여야 하겠다. 그대는 풍채가 크고 훤칠하였으며 뜻과 생각하는 것이 참되고 솔직하였다. 스승에게 교육을 받는 동안 학습에 마음을 두었으며 친척들에게 친목하는 일에 정성스러웠다. 원윤의 반열에 승진시켜 장의 장답게 되기를 훈육하여 성 쌓을 터전을 마련하려는 것과 같은 기초를 닦게 하려 하였더니 어찌 생각인들 하였으랴. 지금 한창 젊은 나이에 갑자기 딴 세상으로 갈 줄이야. 진실로 나의 마음은 슬프다. 박한 재물로 사람을 보내어 대신 제사하게 하노라. 슬프다. 천륜에 속하는 친속 관계가 있으니 정은 이미 처음이나 끝이나 돈독하며 남의 임금된 도리로 은혜가 어찌 유명에 다를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0월 28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진대 공납 도량형 경시서의 물가 조절 문제 등에 관한 유학 박종직의 상소문. 지금 경상도와 전라도의 두 도는 일찍이는 가물고 늦게는 수해가 있어서 벼곡식이 혹은 고사하고 혹은 썩었습니다. 그 밖의 육도도 어떤 것은 곡식이 잘 익고 어떤 곳은 손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안으로 혹은 양식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진실로 염려되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중앙과 지방의 관에서 진대한 공식과 묵은 빚은 명년의 추수 한 뒤를 기다려서 징수하게 하소서. 황해도와 전라도 두 도의 선세인 석수어, 백화해 등의 물품은 각 선주들이 사제감의 종에게 값을 주어 대납하게 하는데 좋은 물품은 사제감의 종들이 다 스스로 사용하고 다른 하등품으로 상납하여 간악함이 더할 수 없습니다. 비옵건대 각 고을로 하여금 수납하고 감봉하게 하여 고을의 아전과 선주 일동이 친히 상납하게 한다면 간악한 백성이 그 관계를 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각처의 나로치에는 관선 이외에 사인의 배가 많이 있어서 그 값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비옵건대 지금부터는 사선은 일전 금지하게 하소서. 경시서에서 비록 말과 뒤에 낙인을 찍어주어 사용하게 하고 있으나 맞이할 때에 평미래를 쓰지 않고 손짐장으로 하기 때문에 많게 하고 적게 함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비옵건대 경시서에서 맞이하는 때에 쓸 평미래에 낙인을 찍어서 나누어 주게 하소서. 또 물가를 올리고 내리는 일을 시장의 상인들이 제 마음대로 조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비옵건대 풍년과 흉년에 따라 추나 추동의 시장 물가를 경시세에서 작정하여 올리고 내리게 하는 법을 세우소서 하니 예조와 의정부와 함께 같이 의논하여 계주하라고 명령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0월 2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영북진에 대한 상소문과 세자가 사신에게 연혜를 베푸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다. 함길도 도절제사가 영북진의 정문에 의거하여 병조의 통첩을 보내니 임금이 도성지 안숭선에게 명령하여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기를. 그 첫째는 영북진의 정군 수성군과 각 고을의 차비 인호들에게는 모두 여러가지 다른 일은 면제하고 해청을 잡게 하소서 하고, 그 둘째는 군관으로서 방어에 유공하고 근무 일수가 많은 자는 매 백호에서 관령군 사면을 뽑아 성군의 예에 의하여 인신 사 해년마다 각품에 친전시키고 토관을 가설할 때에는 그들을 채용하게 하소서 하고, 그 셋째는 영북진은 적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공기와 접대의 번거로움이 다른 도의 배나 더합니다. 경원경성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각사의 노비 중에서 전에 영북진의 소속으로
정급한 70명을 배로 늘려 더 정급하게 하소서 하고 그 넷째는 저들에 대한 공급을 위하여 경성의 의곽의 세금은 전액을 영북진에서 수납하게 하고 또 시겸의 사제와 밀매는 모두 불문에 붙이고 또한 의곽의 예의에 따라서 세금을 바치게 하소서 하고 그 다섯째는 절제사와 그의 수정하는 사람과 마필의 양식과 먹이는 하도의 영문의 예의에 의하여 의창에서 그 수량을 공급하게 하고 아록을 들어서 군자에 붙이게 하소서 하고 그 여섯째는 진의 황절벌 동구로부터 길 서편에 이르는 곳을 분할하여 경성에 붙이고 길 동쪽을 분할하여 경원에 붙인다면 한각 영북진의 땅이 좁아질 뿐 아니라 새로 설치한 연대 1025호와 관노비의 무리들이 기식할 곳이 없습니다. 땅의 분할 이속을 해제하고 상기한 사람들에게 절급하여 주소서 하고 그 일곱 번째는 타도의 군적에 들어있는 사람들로서 본군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안도 영변의 예에 따라 환본시키는 일을 해제하고 다 영북진에 귀속하게 하소서 하니 황희 등이 다 아뢰기를 이 두 가지 조항은 도절제사가 짓게 할 일이 아니니 마등이 감사와 도절제사가 다시 자세히 논의하여 장계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세자가 장차 사신에게 연회를 열려고 하는데 마침 감기가 들어서 예의대로 시행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중국 황제의 칙서 때문에 법 이외의 일은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연회의 의례는 전례를 어기지 말고 마땅히 후하게 위안하여 하겠습니다. 또 왕세자가 위원을 여는 것은 예절로서 중대한 것이니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동지 이후에 날을 가려서 연회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0월 2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변방지방의 야인 이주 문제 등을 의논하다 함길도 감사 조말생에 치보하기를 올적합이 알목하에 진입하여 권도의 부자를 죽이고 그 관하의 사람들도 죽임을 당한 자가 또한 많습니다. 다만 범찰, 대의 등이 다행히 죽음을 모면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애원하면서 말하기를 형세가 이곳에 살기는 어려우니 경원 부근의 시관 등지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또 중국 황제가 험차한 배준이 일찍이 알목하에 왔다가 별난을 만났더니 두목 100여 명을 인솔하고 몰래 영북진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니 즉시 영의정, 황희, 조아의정, 맹사성, 우의정으로 치사한 권진, 판서 허조, 판중추원사 하경복, 호조판서 안순, 예조판서 신상, 공조판서 조계생, 형조판서 정함지, 병조판서 최사강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그 하나는 내가 생각하여 보니 역대의 제왕 중에는 오랑캐를 변방의 내부에 두어서 번병으로 삼은이가 간혹 있다. 우리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알목하는 우리나라의 번병이다고 하셨다. 범찰 대의의 청을 장차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그가 와서 붙여 사는 것을 허락할 것인가 아닌가? 허접하다면 그 땅은 먼 곳으로 할 것인가 가까운 곳으로 할 것인가 아울러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조계생 정함지 최사강은 아래기를 그것이 진정인지 거짓인지 보지 않고 경솔하게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간청하여 오기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고 맹사성 권진 허조 안순 하경복은 아래기를 우선 변장을 시켜서 대답하기를 전에 들은 말을 가지고 국가에 계달할 수는 없다고 하여 두고 천천히 진심인가 거짓인가를 살펴보게 하소서 하고 신상은 아래기를 패망하였다고 하는 말도 또한 아직 믿을 수 없으니 천천히 일의 변천을 살핀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황희는 아래기를 오랑캐를 친근하게 하여 스스로 환란을 끼치는 일을 위해 사람들이 깊이 경계하였습니다. 비록 혹시 성심으로 간청하여 올지라도 마침내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 둘째는 저들을 안변 등지에 깊숙하고도 먼 곳에 옮겨서 그냥 무리 백성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저들이 중국의 조정에서 관직을 받았으니 도리상 허락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음흉하고 간사하여 정직하지 아니하니 반드시 우리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 셋째는 이제 소문을 들으니 전해들은 이야기로서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알기 어렵다. 사람을 보내어 탐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정음지 최사강은 아뢰기를 다시 일의 변천을 기다려서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고 황희 조계생은 아뢰기를 지금 즉시 사람을 보내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명사승 권진 허조 하경복 안순 신상은 아뢰기를 비록 사람을 보내지 않더라도 저쪽에서 만약 사람을 보내와서 간절히 빈다면 그 진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또 저쪽에서 사람을 보내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는 것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 넷째는 험차의 배주는 비록 우리나라에는 관계가 없으나 왕의 신하의 환란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선철의 경계하는 바이다. 지금 배준이 오랑캐의 환란을 만나 몸은 피로하고 형세는 궁하게 되어 우리의 국경에 도망쳐 왔는데 도리상 위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사자를 보내어 후하게 위로한다면 아마 평안도를 경유하여 직로로 돌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거든 허락하고 이복과 양식을 주어 호송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하였다. 그 다섯째는 배준 등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돌아간다면 그 사유를 자세히 적어서 요동의 자문을 보내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모두가 좋다고 하였다. 그 여섯째는 서로 만나보기는 사세가 어렵다는 뜻을 사람을 시켜서 배준에게 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그 일곱째는 평안도 도안무사 최윤득이 채치운을 시켜서 와서 아뢰기를 친히 사조를 거느리고 연변의 각 고을을 순행하여 병유를 과시하여 위험을 보이고자 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대체로 병사는 깊이 감추고 굳게 지켜서 적으로 하여금 그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상책이며 또 처음에 저들과 더불어 약속하기를 성심으로 항복해 오면 예전과 같이 대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도리어 군사를 동원하여 시위한다면 먼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대체로 오랑캐를 방어할 날은 무궁하게 긴데 시위하는 일은 때로는 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은 마음으로 반드시 방어가 태만하여졌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니 불축지변이 장차 이에서부터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위하게 하는 일이 온당한가 아닌가를 충분히 의논하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여기에서 야인 이주의 논의는 그쳤다. 대호군 김을련을 보내어 배준을 위로하고 이어 의복 한 벌을 주었으며 두목들에게도 모두 옷을 주었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30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제주 안무사 김인이 전문을 올려 의복의 안팎감과 선언을 내려준 것에 살해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30일 김이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안무사 최윤덕에게 전지를 내려 여진 지역을 순행하며 시위하려는 것을 중지케 하다. 이제 채치운을 시켜와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변군을 순행하여 병력을 과시하여 시위하고자 한다고 아뢰었으나 내 생각으로는 그곳의 방어를 위하여 매년 순행할 수는 없는 일인데 만약 금년에 그와 같이 순행하고 명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장차 말하기를 대장이 순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변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이미 저들과 약속하기를 성심으로 항복해 온다면 처음과 같이 대우하겠다고 하였으니 지금 만약 군사를 동원하여 순행한다면 저들이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것과 같이 의심할 것이다. 대체로 군사는 비밀을 지켜 적으로 하여금 처음과 끝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모름지기 이 뜻을 알고 적절하게 처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포화로 금은의 매입 배준의 사건 행내 연회를 베푸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도승지 안승선이 아뢰기를 국고의 포화가 거의 다 없어졌으니 잠깐 동안 금은의 매입을 정지하고 포화가 넉넉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승선에게 명령하여 의정부와 육조에 의논하여가 아래게
의논하게 하여 말하기를 국가의 포화의 수량이 많지 않으니 마땅히 거문의 매입을 정지하여야 할 것이나 다시 생각해보니 만약 백은이 민간에 많이 있으면 어리석은 백성이 몰래 사신의 객관에 가서 팔아 국법을 구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 또 국고에 있는 백은이 거의 다 없어졌다. 내가 들으니 전라도의 의창에 포화의 저축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고 거문을 사들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일에 허조가 아뢰기를 국가에 거문이 많이 있으면 사치심이 생깁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좋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저축한 것이 적지 않았고 내가 기명에는 다 자기나 칠기를 썼다. 사찰 마음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것이 어찌 거문의 많고 적음에 달렸겠는가. 포화와 거문의 매매가 좋은가 나쁜가 의논하여 아뢰라 하매 맹사성 조계생 정흠지 최사강이 아뢰기를 사신관에 가서 밀매매하는 것은 건방이 지극히 엄중하오며 중국에 왕래하는 사람에게는 수색과 검사가 매우 정밀하여 옛날 몰래 매매하던 사례와는 같지 않습니다. 금년은 곡식이 잘 되지 않아서 백성의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흉년을 구제해야 할 귀중한 물건을 헛어서 급하지 않은 보물을 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만을 사들이고 은을 사들이는 일은 잠깐 정지하소서 하고 황이 허조는 아뢰기를 금이나 은을 사들이는 일은 일절 다 정지하소서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지금 중국 천자의 사신인 배준이 야인에게 쫓겨서 영북진에 도착하였다. 이때 이 사변을 창성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다시 소식을 기다려서 이야기할 것인가 하니 최사강이 아뢰기를 지금은 배준이 사변을 정탐하기 위하여 알목하에 도로 들어갔다고 알리고 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이야기하여도 늦지 않겠습니다 하고 황희맹사승 조계생은 아뢰기를 오고 가는 행인의 말을 듣고 사신에게 말하는 것은 급한 것 같습니다. 일체 최사강의 논의에 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허조 정흠지는 아뢰기를 천자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 우리의 국경 안에 도착하였는데 사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 대강의 소식만을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내가 설사를 앓는 중인데 이틀 뒤에 또 바람기가 일어났다. 바람기는 이미 나았으나 설사 증세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만약 올해 찬 땅에 앉으면 병이 다시 발생할 것이 두렵다. 그러므로 동짓날 내가 태평관에 가서 행례한 뒤에 몸이 편치 않다는 뜻을 친히 말하고 세자를 시켜 대신 연회를 열게 하고자 한다 하니 모두 아뢰기를 태평관에 가서 행례까지 하고 세자를 시켜 대신 연회를 열게 하면 사신이 그 실정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을 업신여겨 쉽게 안다고 할 것입니다. 마땅히 세자를 시켜 대신 연회를 연다는 것을 도승지로 하여금 가서 성상의 몸이 편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성상의 몸이 편치 않으면 어찌 반드시 향골례를 행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선이 돌아와 아래는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견에 쫓겠다. 다만 향골례는 중대한 행사니 내가 마땅히 병을 무릅쓰고 거행해야 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여러 신하들과 동지 망골례를 행하고 우리나라 조정의 하례는 정지하다. 임금이 왕세자와 문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동지 망골례를 행하고 우리나라 조정의 하례는 정지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안숭선 동지 중추원사 원미생을 태평관에 보내 병으로 연회에 불참함을 말하다. 태평관에 가서 임금이 병이 나서 친히 연회에 나와 위로하지 못하는 뜻을 이야기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세 사신이 각각 단자 2필씩을 진상하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왕세자가 태평관에 가서 하례하니 세 사신이 단자 2필을 올리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안숭선 원민생에게 명하여 세 사신에게 마포 20필씩을 나누어 주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일 신사 6번째 기사. 왕세자가 임금 대신 연회를 열다. 연회를 시작할 때 세 사신에게 각각 마포 16필씩을 주었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장승이 의사인 두목 모담을 보내 문안하고 약을 올리다. 임금이 인견하고 상호군 김제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술 마시기를 마친 뒤에 좌부 승지 정분과 판 전이감사 노중래에게 명령하여 임금의 병정세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어 삼배 내피를 주었다. 승이 또 통사 민광미를 보내와서 약을 올렸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종금의 아들 가무가 보내온 토산물을 논의하고 받아들이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평소에 통신이 없던 사람이니 받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며 상정소에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일본의 여러 섬에 흩어져 사는 통속이 없는 자들을 우리나라에서 연계하고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여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부녀 융선이 적중 만호와 함께 진상한 물건 같은 것도 또한 받아들였는데 더군다나 종금은 우리에게 성의를 바쳐온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 조군하러 갔으므로 그의 아들 가무가 사람을 시켜와서 박물을 바치는 것이니 예절에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아마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전례에 따라 어루만져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절도를 금지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다. 형주에서 아뢰기를 절도를 금지할 방안을 정부와 여러 조와 함께 의논하였더니 참판 황부 인등이 의논하기를 대체로 도둑은 비록 빈궁한 데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 완악하고 나태한 무리들입니다. 그의 장증이 명백한 자는 비록 바른대로 복제하지 않더라도 모두 당률에 의거하여 처단하게 되니 하되 이렇게 하기를 두어 해 동안 하여서 그 형세를 관망하소서. 옛날에 도둑이 번성하는 것을 미워하여서 참회 한 개를 훔친 자도 다 사형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 도리어 집사자를 겁박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벌을 엄하게 하고 법을 무겁게 하여 도둑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하는 도리에 온당한 것이 아니니 반드시 따로 법령의 조문을 만들 것은 없습니다고 하고 영의정, 황희 등은 의논하기를 대체로 도둑은 다 태만하고 무례한 무리들입니다. 생업을 일삼지 않으며 조그마한 재물도 허비하지 않은 채 앉아서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니 이것을 이득으로 여깁니다. 비록 붙잡히더라도 관사에서 신문할 때 고문하는 신장의 수는 범죄가 성립되었을 경우에 본죄에 해당하는 태장형의 형량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두 차례 신장을 참고 견디면서 불복하면 관사에서도 어찌할 수 없어 석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훔친 물건은 다 제 것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그늘의 절도가 전일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금방령을 내리더라도 무익할 것입니다. 당률 소유에 의거하여 장증이 명백한 자는 비록 범죄를 성복하지 않더라도 바로 처벌을 단행하여 도둑질하는 것이 이가 적고 해가 많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의 절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전의 범죄를 통산하여 산범을 저지른 자는 경기 밖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에서 채송할 즈음에 무지한 영리들이 압송과 수직을 조심하여 하지 않기 때문에 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비록 배소에까지 갔더라도 또한 하루 이틀을 지나지 않고 곧 다시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름은 비록 쫓아보내는 것이라 하지만 실상은 무익합니다. 금년에 도둑의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범죄한 자의 형을 결행하고 석방한 뒤에 도로 절도하는 자는 수십인에 불과합니다. 이 무리가 만약 다시 재범하거든 그의 처자와 함께 자은, 암태, 진도와 같은 바닷섬에 사람을 전담시켜 압송하게 하고 그곳 수령이 무시로 단속하여 엄중히 감시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바다의 고도에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 비록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 같지만 그들을 놓아두어 산범을 저지르고 사형을 받게 만드는 것보다 그들을 낙토에 천사시켜
밭가라 납세하고 제 스스로 노력하여 먹으면서 타고난 수명대로 살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비록 도로 다시 도망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건너 지나오기의 어려움은 육로에 견줄 바가 아니며 찾아 때문에 얽매여서 쉽게 도망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이 쉽게 따라가 체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 합니다. 하니 황희 등의 눈에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6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외국의 종무직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6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임금 동국 내 대군이 창승 등에게 마포 3배 등을 선물하다. 도승지 안승선 동지 중추원사 원민생에게 명령하여 회사로 창생에게 마포 95필 석등잔 3벌 다삼 30건 최하석 멱장 다삼 30건 장봉에게 마포 60필 석등잔 3벌 다삼 30건 최하석 6장 이상에게 마포 35필 석등잔 3벌 다삼 30건 최하석 6장을 주었다. 동궁에서는 좌보드 최만리에게 명령하여 회사로 창승에게 375필을 장봉 이삼에게 각각 30필을 주고 또 내 대군은 창승에게 마포 60필을 주었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6일 을류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가 알목과 괴수의 죽음으로 장난할 것을 염려하여 군마를 정비하였음을 보고하다. 함길도 도절제사가 치부하기를 알목하의 야인은 그 괴수가 이미 사멸하였으므로 그 무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옮겨 붙일 때에 장난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미 영북경운으로 하여금 군마를 정비하고 병기를 엄중히 하여서 사변에 대응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사신 장봉이 사정전에서 임금과 하직하고 떠나다. 사신 장봉이 먼저 봉산에 돌아가고자 하여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니 임금이 몸이 편안치 못하여 사정전의 문 안에 나와 맞이하고 전내로 인도해드리니 사신이 청하여 말하기를 전하께서 남쪽을 향해 앉으십시오. 소인이 남쪽에 앉겠습니다. 하며 임금이 굳이 사양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이미 황제의 복명사신이 되었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소 하였다. 봉이 다시 청하기를 나라가 있으면 임금과 신하의 분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황제의 사신으로 왔으나 본래는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찌 감히 전하와 마주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굳이 사양하니 봉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남향하여 앉으십시오. 소인은 동쪽에 앉겠습니다. 하며 임금이 그대로 쫓았다. 다례를 행하여 마치고 하직하고 나가려 할 때 봉이 청하기를 전하께서 자리에 앉으소서. 제가 하직하는 배례를 드리겠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으니 봉이 굳이 청하며 임금이 할 수 없이 그대로 쫓으니 봉이 머리를 조아려 4번 절하고 말하기를 청하건대 전하께서는 저희 부모와 일족을 어여삐 여겨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긍휼하겠소 하였다. 봉이 하직하고 나가니 임금이 사정전 문 밖까지 전송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정효전 왕인 황보인을 보내어 장봉을 전송하다. 일성궁 정효전을 보내어 장봉을 유후사에서 선위하게 하고 중추원부사 왕인을 보내어 봉산에서 선위하게 하고 병조 우천판 황보인으로 반송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 명령하여 이징옥 한서룡 배해 등의 직첩을 도로 내주게 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7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병조 좌랑 우효강을 함길도에 파견하면서 야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하다. 그 사목에 이르기를 야인이 옮겨올 때에 난을 일으킬까 두려우니 군대와 마피를 정제하여 사변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예전 경인년에 그들이 비록 도적이 되어 옮겨갔으나 그 뒤에 마음을 돌려 살 땅을 빌어 귀순하며 나라에서 허락하였으니 지금 반드시 또다시 그때 일을 말하고 토제할 것은 없다. 근간에 박천기를 사살하였으나 사람의 사정에 따라 비록 믿더라도 허물을 뉘우치고 사죄하였음에
국가에서도 또한 용서하였으니 다시 그 죄를 말할 것은 없다. 지금 남의 위급한 것을 노려서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여 승리를 얻더라도 그것이 무공이 될 수는 없으며 남의 재난을 이롭게 여겨 군사를 일으켜 쳐서 빼앗는 것은 잔인한 것 같다. 또 함부로 움직여서 패배를 자취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충분한 검토 없이 경이하게 헌책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니겠는가. 만약 저들이 들어와 침구한다면 어쩔 수 없이 사태에 따라 추격, 체포하여야 하겠지만 저들이 혹 옮겨오기도 하고 혹 그대로 살기도 하여 도적질할 뜻이 없다면 부디 이쪽에서 먼저 토벌할 생각은 하지 말고 후하게 대우하여 생업에 안정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위문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7일 병술 5번째 기사 사신 장봉이 출발함으로 동궁에게 명령하여 임금을 대신해서 모화관에서 전송하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7일 병술 6번째 기사 사원집이 성념조가 아버지 성음의 병으로 사직할 것을 아뢰다. 신의 아버지 성음의 병세가 날로 위독하오니 비옵건대 직사를 해면하여 약시중 받들기를 전심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이조에 내렸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9일 무자 첫번째 기사 임금이 여러 승지들을 인견하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9일 무자 두번째 기사 이사문의 직첩을 도로 내주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9일 무자 세번째 기사 황해도 감사가 역학원을 설치하여 중국말을 아는 자로서 사신을 영접케 할 것을 건의하다. 중국 요정의 사신이 따라 왕래하는데 그들이 도내 주현의 참로를 통과할 때마다 그들을 지공하고 접대하는데 동원되는 군민은 적어도 수백 명은 됩니다. 모두가 중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의 통사나 평안도의 역학원 학생이 와서 통역해 주기를 바란 뒤라야 지나치는 배단이 없지 않습니다. 평안도의 역학원 학생이 와서 통역을 해주기를 기다린 뒤라야 비로소 사신의 의사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체되거나 지나치는 배단이 없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두목 혹은 통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역참의 집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비록 많으나 응답이 없으면 혹은 아정과 백성을 매로 치기도 하고 혹은 집사자를 능욕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온 도내의 사람들이 중말을 아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예절을 삼가하고 접대를 후하게 하여도 도리어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니 진실로 한탄할 만한 노릇입니다. 비옵건대 평양역와군의 예에 따라서 도내에 나이가 적고 물리를 깨달은 자 30명을 생도로 뽑아서 황주나 봉산에 역학원의 한 곳을 설치하고 훈도를 임명하여 식년이 될 때마다 그 중에서 능독한 자를 시험하여 뽑은 뒤에 예조에 보고하고 고시를 거쳐서 임용하게 하소서. 비록 아직 석달하지 않았더라도 대강 중국말을 아는 자를 사신을 영접할 때 각 역참에 나눠 파견한다면 아마 편리하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0일 기축 첫번째 기사 사신 왕흠 왕무가 흥청사의 숙소를 정하니 동궁이 임금을 대신하여 위원을 열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0일 개축 두번째 기사 참천성억을 보내어 성제를 축하하게 하고 도망해 온 노네스를 요동도사에 해송하게 하다. 임금이 몸이 편치 않아서 배표하지 못하고 모든 조관들은 의례대로 배표하였다. 그리고 통사 신효돈을 보내어서 사로잡혔다가 도망하여 온 노네스를 요동도사에 해송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1일 경인 첫번째 기사 임금이 편찮은 관계로 왕세자가 벽관을 인술하고 천추절에 하례를 대행하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1일 경인 두번째 기사 창성의 방지 청구권 인상과 의주 사람들의 입보 문제 평안도 연변 주민들이 강을 건너가 경작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영의정 황희, 조아의정 맹사성, 판서, 허조, 신상,
조계생 대제학 정초 중추원사 윤회를 불러 이를 의논하기를 1. 사신 창성이 방쓰능 종이를 청구하는 데 들어줄 것인가 아닌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치규에 절실하게 거듭 말하였으니 비록 미세한 물품이기는 하나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1. 인산 의주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입보하게 하니 이사하는 것을 꺼리하여 몰래 잇따라 도망쳐 흩어진다고 하는데 입보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적의 소굴이 꽤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입보를 면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1. 평안도의 연변 각고 우리 주민들이 강을 건너가 경작하는 일을 금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업이 매우 어렵게 되어서 몰래 도망쳐 흩어지는 자가 자주 있다고 하는데 그 일의 이해를 충분히 의논하라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적변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그들이 강을 건너가 경작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나 정초는 홀로 아뢰기를 그 도로 하여금 이해를 알아봐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관변에게 시켜서 사신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청구한 방지는 매우 작은 물품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품의 요구를 청종하지 말라는 황제의 치규가 있기 때문에 청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평안도 도안무사와 도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국경 연변의 주민들 중에는 강을 건너가서 경작하는 일을 금지하기 때문에 아마 몰래 도망해 흩어지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변이 그치기 전에는 원래 마땅히 굳게 금지하여야 되겠다. 그러나 적의 소굴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경작할 수 있는 곳에는 경작하게 허락하는 것이 어떨까? 이해와 좋고 나쁜 점을 같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또 도안무사에게 전지하기를 내가 들으니 의주와 인산에 사는 주민들이 입보하는 것을 꺼려서 몰래 잇따라 도산한다고 하기에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게 하였더니 다 입보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좋고 나쁜 점을 자세히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주하승지 김종수에게 명하여 사신 왕무에게 옷, 화투, 모관 등의 선물로 주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창승이 요구한 방지, 경호, 대수도, 호포, 인삼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다. 황희맹사성 권진 등을 불러서 의논하기를 전에는 사신의 요청이면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중국 황제의 칙서가 내린 뒤로는 황제의 치교한 뜻을 두렵게 여겨 간혹 들어주지 않은 일이 있었더니 사신이 마음에 불평을 품는다. 전번에 김만이 요구한 것을 얻지 못하여 분노함을 그치지 아니하였었다. 만이 우 2개를 올림으로 내가 회사품으로 우대하여 세포 2피를 주었더니 많이 좋아하였다. 그 뒤에 또 우 2개를 올림으로 내가 회사하지 않았더니 많이 성난빛을 얼굴에 드러내었다. 작년에 창성에게 석등잔 3벌을 주었더니 창성이 좋아하였다. 이번에는 몸체가 큰 석등잔 3벌을 주었는데 그중 한 벌은 약간 험이 있었다. 성이 성을 내어 말하기를 이건 절에서 버린 물건이다고 하였다. 이런 일을 가지고 보면 금년에 한 가지 물품을 주면 명년에는 드디어 당연한 전례로 되어서 비록 주어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만류 집회를 다시 막을 수가 없게 된다. 지금 성이 단자 2필을 영접 도감에게 주고 매필내 인삼 50건을 사오라고 독촉하고 있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이미 값을 내고 요구하니 우리로서는 안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매필에 각각 인삼 30건씩 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였다. 1. 창승이 거년에 내게 약을 주었으므로 회사품으로 인삼과 마포 중에 어느 것이 좋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인삼은 비록 주더라도 성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품의 명목으로 넉넉하게 세포 6피를 주어서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1. 성이 방지 30건을 요청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지 않았더니 오늘 승지가 문안을 갔을 때 성을 내어 말하기를 종이가 보물도 아닌데 어찌 그렇게 인색한가. 반드시 전하에게 아뢰지 않았을 것이다. 전하에게 아뢰었다면 반드시 허락하였을 것이다 하고 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맹사성 권진이 아뢰기를 손과 주인 사이에 성내는 것을 보고 갈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종이는 작은 물품이니 20권만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4대는 성인은 반드시 이 무리들을 통하여 황제께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황희는 아뢰기를 한 번 들어줌으로써 그러한 일의 단서를 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1. 창승이 동팔참의 경우 대화포 20자루와 소화포 30자루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화포는 병화의 환란에 대비하는 것으로 진실로 재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마땅히 수령을 감하여 대화포 5자루, 소화포 15자루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3일 임진 첫번째 기사 허조 신계 심도원 강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조로 판중추원사, 신계로 이조판사, 심도원으로 한승부 이윤, 강주로 중추원 부사를 임명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3일 임진 두번째 기사 내사 최습에게 명하여 집찬, 비자, 보금 등 20명과 해청 5연을 사신에게 주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3일 임진 세번째 기사 충호희 재원을 200명 증원하여 총 400명을 2번으로 만들 것을 제의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3일 임진 네번째 기사 임금이 안중선을 보고 허조가 건의한 고정립의 착용이 불가함을 말하다. 인견하고 말하기를 허조가 일찍이 청하여 당체 고정립을 착용하지 말고 시속을 쫓아 고정립을 착용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정립은 명나라 고황제의 갓으로서 홍무리불이라고 일컬었으며 고황제의 자손도 그 갓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고쳤는데 우리나라가 감히 옛날의 갓 제도를 따라 고치지 않아야 한단 말인가? 조의 말은 좇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3일 임진 다섯번째 기사 상정소의 동궁 시종인 중에 칼을 차게 할 사람의 수를 자세히 정하게 하다. 임금이 상정소의 동궁의 시종인 중에 칼을 차게 할 사람의 수를 자세히 정하여 아뢰게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동궁의 시위 16명 중에 반수는 칼을 차게 하고 반수는 활과 화살을 휴대하게 할 것이며 중국 사신과 서로 만날 때는 4품 이상은 칼을 차고 세자의 자리 뒤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뒤에 영 외에 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4일 개사 첫번째 기사 임금이 왕세자 및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태평관에서 창성 이상에게 송별연을 열다. 연애가 파할 무렵에 창성이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의 사신으로 온 것이 여러 번이니 말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한림원은 곧 기국의 승정원으로서 다 유림이 모이는 관사입니다. 대체로 유생이 다 한소한 것은 천하의 일반입니다 하고 드디어 한림벽울곡을 써가지고 돌아갔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4일 개사 두번째 기사 창쓰는 무예의 평가 방법에 대해 병조에서 아뢰다. 종전에는 창쓰는 무예는 시취하는 법이 주인 셋을 세워놓고 무과에서는 하나를 마치면 3분의 득점을 주며 도시에서는 다만 240보의 거리에서 하나를 마친 자에게 7분의 득점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찬정한 속전의 규정에도 도시의 득점 계산 방법과 무과의 과거의 것과 다름이 없는 까닭에 사창의 점수 주는 것이 많고 적음이 고르지 않아서 등급의 차례를 의정하기 어렵습니다. 창을 쓰는 값은 청컨대 육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등급의 차례를 구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5일 갑오 첫번째 기사 사신 이상이 하직하니 사정전에서 다례를 행한 뒤 그를 전송하다. 사정전으로 인도에 들어가서 동수로 서로 마주 앉아 다례를 행한 뒤에 사정문 문 안에서 전송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5일 갑오 두번째 기사 오승을 유후사의 안순을 평양에 보내어 사신을 손위하게 하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1월 1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의 몸이 편치 않아서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에서 사신의 전별련을 열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1월 1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중추원부사 이맹진으로 해청 오영과 집찬 비자 보금 등 20명을 북경에 가서 진흥케 하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1월 1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안승선에게 명하여 사신을 벽제관에까지 전송하게 하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1월 16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중국 산신 왕흠과 왕무가 태평관으로 옮겨들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1월 16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강주를 안주에 보내어 중국 사신에게 연회를 열어 위로하게 하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1월 1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 조말생이 병으로 사직하기를 빌었으나 허락하지 않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1월 1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사신, 왕흠, 왕무 등을 건정전에서 영접하여 다례를 행하다. 임금이 건정전 논밖까지 나와 맞이하고 인도하여 건정전으로 들어가서 다례를 행하였다. 마치고 하직하고 나오니 임금이 건정전 문 안까지 전송하고 안승선 원민생 등을 명하여 태평관까지 전송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1월 1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의상군 남희를 황주로 보내어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1월 1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경원 축조 공사에 부역하다 도망한 자를 경북진에 영속시킬 것을 형조에 명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요즘 경운의 축성공사에 부역하다가 도망한 사람 중에 체포되어 죄가 도유의 형에 해당하는 자는 영북진에 영속시키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1월 18일 정류 첫 번째 기사. 한확을 의지에 보내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 세종시로 62권 세종 15년 11월 1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영북진을 알목하에 경원부를 소다로로 옮겨 영토를 확장시킬 것을 논의하다. 황희맹사성 권진 하경복 심도원 등을 불러 이를 의논하여 말하기를. 수성하는 임금은 대체로 사냥놀이나 성색을 좋아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것을 좋아하고 공을 세우기를 즐겨하는 패단이 있다. 이것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상의 왕위를 계승하는 임금이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내가 조정의 왕업을 계승하여 영성한 왕운을 안존하는 것으로서 항상 마음먹고 있다. 전일에 파저의 전역의 때에는 대신과 장수와 재상들이 다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이 말들은 바로 만세의 변함이 없는 정론이었다. 그런데 내가 드디어 정부를 명령하여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행운일 뿐이고 숭상할 만한 것은 못 된다. 지금 동맥가천모가 부자가 함께 사망하고 범찰이 그의 무리를 거느리고 우리의 경내에 와서 살고자 한다. 여러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가 경솔하게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언론이 지당하다. 그러나 매양 생각하니 알목하는 본래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 있던 땅이다. 혹시 범철 등이 딴 곳으로 옮겨가고 또 강적이 있어 알목하에 와서 살게 되면 다만 우리나라의 변경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또 하나의 강적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곳에 헛술한 기회를 타서 영북진을 알목하에 옮기고 경원부를 소다로로 옮겨서 옛 영토를 회복하여 조종의 뜻을 잇고자 하는데 어떤가. 또 태조께서는 경원을 공주에 두었고 태종께서는 경원을 소다로로에 두었는데 그 뒤에 한흥부가 전사하고 각성과 화살에 맞아 패하였건만 태종이 오히려 참아버리지 못하여 부거참에 목책을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시켜 지키게 하였다. 이것은 조정이 알목하로서 우리의 땅을 삶으려는 마음인 것이다. 일찍 이것을 마음속에 잊은 일이 없다. 내가 옮겨서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큰일을 좋아하거나 공을 세우기를 즐겨하기 때문은 아니다. 만약 조종이 번리를 설치하였다면 자손된 자가 쫓아서 이것을 보충하여야 한다는 것뿐이다. 비로소 두 진을 설치하여 옛 지경을 개척하는 것은 조정이 이미 이루어 놓은 법이다. 그것이 어찌 나의 공이 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동맥가천모가의 부자가 일시에 사망한 것은 마치 하늘이 멸망시킨 것 같다. 이제 그 시기가 이와 같으니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두만강이 우리의 국경을 빙 둘러쌌어 흐르니 하늘이 만든 험고로서 옛사람이 큰 강으로 못을 삼는다고 한듯간 매우 합치한다. 나의 결의는 이미 썼으니 경등은 충분히 의논하여 개주하라 하니 심도원 하경복 등은 아래길에 기회를 놓칠 수는 없사오니 조정의 신하를 거도에 보내어 도절제사 성달생과 함께 알목하의 형세를 자세히 알아서 같이 의논하여 계달하게 한 뒤에 신등이 다시 의논하여 성상의 말씀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권진 황희 등은 아래길에 강한 도적이 와서 살게 되면 다시 적 하나가 생긴다고 하시는 성상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신등도 또한 허를 타서 진을 설치하는 것은 적당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진을 둔다면 하나의 진 안에 인구가 1000호 이상은 되어야만 합당할 것인데 그 인호의 나올 곳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 일이 어렵고도 중대하니 가볍게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호강이 오기를 기다려서 형수를 자세히 물어본 뒤에 다시 상세히 의논하게 하소서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들어가 살게 할 인구는 하삼도의 향리, 역절, 공천, 사천을 물론하고 만약 자진하여 응모하는 자가 있으면 신역을 면제하여 주어서 들어가 살게 하며 혹은 토관직을 제수하여 군대의 수를 충당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황희 등이 아래기를 함길도와 함흥 이북의 인민들을 먼저 뽑아 들어가 살게 하고 부족하면 부근의 다른 도의 인민을 뽑아서 들어가게 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맹사승은 아래기를 시경 소민편에 이르기를 옛날 소공이 날마다 100리씩 땅을 넓혀간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금세를 상심하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분격하여 한 말입니다. 생각하는데 우리의 선원은 대대로 공주에 살았던데 지금은 그 공주가 모두 풀이 묵어진 황야가 되어 야인을 점거한 바가 되었으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옛날 경운에서 아군이 피한 것은 흥부가 적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수로서 지략이 있는 자가 있어서 거기를 지킨다면 어찌 패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이처럼 저러하니 바로 국토를 넓힐 때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황천사 주지 중년이 창승에게 석단잔을 주고 전삼을 샀기 때문에 직책을 회수하다. 중국 사신 창승이 공양들이러 왔을 때 몰래 석단잔 두 부를 가져다가 두목에게 주고 전삼을 샀으므로 유사가 중벌에 처하기를 청하니 장 100대의 형에 해당하는 속전을 받고 그의 직책을 회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영북진 경원진의 재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병조의 의견을 묻다. 황희 맹사성 권진을 불러서 영북진, 경원진 두 진을 옮겨 배치할 조항을 의논한 뒤에 지중추 윤회로 하여금 교지를 제수를 하게 하여 병조에 내려 말하기를 옛날부터 제왕들은 국토를 개척하여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음은 역사책을 참고하여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두만강을 경계로 하였으니 하늘이 만들고 땅이 이루어 놓은 험고한 땅이며 웅번이 호위하여 복력을 한계하였다. 태조께서 처음으로 공주의 경원부를 설치하였고 태종께서 경원부의 치소를 소다로에 옮겼으니 다 왕업의 기초를 시작한 땅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경인년에 수신이 좀스러운 도덕에게 방어에 실패하여 물러나와서 부고참에 잠시 머무르더니 그냥 그대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승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종께서 일찍이 명령하신 바가 있으니 만약 오랑캐들이 와서 살거든 곧 배척에 내쫓아서 적의 소굴이 되지 말게 하라고 하셨다. 이제 저 소다라와 공주가 거칠은 풀밭이 되었으며 오랑캐의 기마가 밟아 유린하면서 제멋대로 놀며 사냥하는 마당이 되었다. 내가 매양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또 알목하는 곧 두만강의 남쪽 우리의 국경 안에 있다. 토지가 비옥하여 경농과 목축이 적당하며 바로 요충지에 위치하였으니 거진을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북쪽문을 웅장하게 하기에 합당하다. 태조 때 맹가 천모가가 순종하여 와서 우리나라의 번리가 되기를 청하였다. 태조께서 사방에 있는 오랑캐를 지키려는 생각에서 우선 허락하셨더니 이자가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 번리가 일공하여졌다. 이의 기회가 왔으니 절호의 시기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내가 선인의 뜻을 이루어서
다시 경원부를 소다로에 되돌려 옮기고 영북진을 알목하에 옮긴 뒤에 이주할 백성들을 모아서 충실하게 만들고자 한다. 그리하여 삼가 조정으로부터 물려받은 천험의 국토를 지키고 변당 백성들의 교대로 수비하는 노고를 조금이나마 들어주고자 할 뿐이니 큰 일을 좋아하고 공을 세우기를 즐겨하여 국경을 열어 넓히려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 병조에서는 마땅히 이 뜻을 본받아 반드시 행해야 할 조항이 있으면 계속 의논하여 알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원부 영북진해의 주민 이주와 방위 대책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을 아래다. 이번에 설치하는 경원부와 영북진은 우선 성벽을 쌓고 토관의 제도를 마련한 뒤에 그 도의 주민 중에서 1,100호를 영북진에 이주시키고 1,100호를 경원부에 이주시켜서 농사도 짓고 수비도 하게 하고 요역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적게 받아서 그들의 생계가 넉넉하여지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이 언성하여 지기를 기다려서 점차로 남도에서 부방한 군사들을 제대시켜 여러 해 동안 쌓여온 폐해를 고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도 안에서 이주시킬 수 있는 민호가 2,200호가 못된다면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의 도에서 자원하여 이주할 사람을 모집하되 양민이라면 그곳의 토간직을 주어 보상하고 향리나 영리라면 영구히 그의 이역을 해제하여 주며 노비라면 영구히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진에 필요한 노비는 원래부터 소속되어 있는 노비를 합하여 한 진에 각각 100호씩을 주기로 하고 도내에 살고 있는 공처 노비로서 충원시켜 주도록 하되 만약 공천만으로 수고가 부족할 때는 사천으로서 보충하여 주고 그 본주에 대하여는 호도의 공천을 기다려다가 대신 보충하여 주도록 할 것입니다. 부고참의 석성성막의 목책에는 군인을 적당한 인원수를 정하여 토간인 천호로 하여금 인솔하고 나누어 지키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호조참이 박군에게 명하여 권두부자에게 사죄하고 종이 200권을 부위로 주게 하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사사로이 염초로 구슬을 번조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건의하다. 화포를 제조하게 된 뒤로부터 염초를 구울 흙을 거의 다 파내버렸기 때문에 장래가 염려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미 염초로 청주나 수정 따위 구워 만드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공인이나 상인들이 이득을 취하기에만 힘쓰고 금령은 두려워하지 않아서 사사로이 염초를 굽고 암암리에 번조하여 비밀리 매매하고 있어서 그 폐해가 전일과 마찬가지이며 간악하기가 더할 수 없습니다. 검으로는 염초로 여러가지 구슬을 번조하는 것은 국가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 엄중하게 금지하여 염초를 사용하는 폐단을 끊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형사를 보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아산의 학생 이수인 이수의 등에게 땅을 주고 조세를 감면해 줄 것을 명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충청도 아산에 사는 학생 이수인 이수이 등은 태종의 유복지친인데 시골을 침체하여 공공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진시로 불쌍히 여길 만하다. 놀고 있는 빈 땅 5, 6개를 주고 조세를 감면하여 그들의 생계를 넉넉하게 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광주의 죄수인 강도 신권 거작지를 자명에 처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3일 이민 네 번째 기사 대마도 태수 종정승이 사람을 보내 토사물을 바치고 감에 파우 도시라를 돌려줄 것을 청하다. 예조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여 말하기를 감에 파우 등은 처음부터 호적에 붙이지 않았으며 도시라는 그대로 살기를 자원하였다 하고 모두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4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태평간에 거둥하여 사신에게 연회를 열어주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3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재생원에서 나력 치료를 공부하는 생도의 채용과 관련하여 이조에서 아래다. 채용 시험서에 의서의 강을 면제하고 그가 맡은 업에 정숙하여 병을 치료한 실적에 가장 많은 자 1인을 뽑아서 저기한 관품에 따라 서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렸다. 재상원에서 나력 치료를 공부하는 이런 것도 있구나.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1월 2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